우수 변호사의 판결 평론 좀 해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착 상태가 됐는데 서로 우기기 좋은 판결이거든요. 선거법 위반 1심은 민주당에서 이거 부당해, 이상해 이거 이렇게 얘기하기 좋은 판결이고 시사평론가 입장에서 볼 때 위증교사 무죄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판결이 어딨어 이렇게 우기기 좋은 판결이고 시사평론가의 레벨에서. 근데 우수 변호사 레벨에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우수 변호사 저거. 고민을 많이 했더라. 고민을 많이 뭐야? 했다. 판사들이 고민을 많이 했다. 일단 어떤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것은 법리적 고민입니까? 정치적 고민입니까? 뭐 다 종합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심 판사들이 뭐 당연한 얘기인데 난 1심이니까 뭐 어떻게 되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판사들의 일반적인 DNA는 어쨌든 내가 한 사건이 올라가서 깨지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갖고 올렸을 때 이게 깨지지 않게끔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되게 어떤 판사의 어떤 직업적 자존심, 프라이드, 자존감 이런 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토록 전 국민 관심이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공을 많이 들였다. 판사들이 공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다 맞춘 평론가가 거의 없죠. 김수민 평론가는 다 맞춘 것 같던데. 그래요? 네. 두 번째 거 무죄도 맞춘 것 같고 첫 번째도 그분이 변호사를 해야겠네 그러면. 수민킴 보고 계신가? 로스쿨 진학하세요? 그분이 변호사를 해야지. 그래서 그런 전제인데 저는 사실은 그때 80만 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1심. 근데 우리 방송에서 틀진 않았지만 저는 80만 원 받는데 크게 두 개 중에 하나는 유죄고 하나는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한 건 맞는데 물론 이제 법리적으로는 또 다툴 게 되게 많지만 다만 이제 제가 틀렸던 거는 공직선거법 전과가 있어서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감경 사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물론 양형 기준표대로 법관이 구속될 의무는 없지만 이런 판결일수록 제 생각에는 양쪽에서 공격을 안 받으려면 법리적이든 모험하지 않는 거면 양형 기준표대로 따라갈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뭐 물론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 자유재량이지만 만약에 2심까지 갈 경우에도 하나만 유죄가 나오더라도 100만 원 이하의 당선 무효형이 나오기는 어렵게 구조가 짜여져 있다. 그 보도 내용을 보면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선거법 위반 그 벌금형 맞은 거는 기간이 너무 오래되면 뭐 그거는 없던 일 칠 수도 있다 이렇게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다 가능한 거예요. 다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궁금한 거기보다 그 한 판사님이란 분이 공직선거법 판결을 썼는데 징역형을 때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벌금 500을 때려도 상관은 없는데 벌금 1000만 원 때려도 상관없는데 징역형을 때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2심에서 바꾸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강한 인장을 남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왜냐면 사실 벌금 500 나오면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뭐 아니면 이재명 대표님의 강성 지지층에서 뭐 좋아하겠어요? 당선 무효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그렇죠. 사실은 100만 원 이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낮추더라도 징역형에서 100만 원 이하로 튀기에는 항소심에서도 무리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장을 남겨놓은 거죠. 여기서 예를 들면 1심에서 유죄인데 벌금 1000만 원 이렇게 때려도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때린 것은 이 판결을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제 강하게 담긴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김웅 전 의원이 이해는 안 가지만 굉장히 확정적인 확신이 없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자기는 아쉽지만 이렇게 페북에 쓴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 것 같거든요. 엄격하게 다 잘라가지고 이게 지금 그 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걸 뭐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렇게 쭉 판결을 이제 봤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진짜 문 닫아놓고 이거의 사건과 내가 오롯이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이게 이재명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흔적이 되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판결 크게 결론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도장을 양형에서 그거를 좀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판결도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김병양 전 성남시장의 비서여인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한 걸 갔는데
물론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지만 벌금 500. 근데 위증죄보다 위증교사죄는 좀 더 위가 되거든요. 그러면 위증은 일단 됐으니까 2심에도 김진성 씨는 위증 유죄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위증인데 이 사람이 벌금이면 여기서 위증 교사도 벌금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러면 여기서는 벌금형이 나오면 당선 무효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도 역시 이건 아예 게다가 심지어 사실은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없어요. 그러니까 벌금 1,000만 원 이하거나 뭐 징역 얼마 이하인데 양형 기준표상으로는 징역형으로만 돼 있거든요. 물론 특히 위증죄는 그 벌금형이 많이 있습니다.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형 기준표는 판사가 꼭 구속돼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양형 기준표대로 안 했다고 해서 지금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보수적 법관, 사법적 보수라면 차라리 이럴 때 논란 없이 양형 기준표대로 따라갈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안 따라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당선 무효는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마지막 흔적이 판결문의 논리 구성에 있는 게 아니라 양형에서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뇌피셜입니다. 예, 그래서 두 판결은 둘 다 자기가 어쨌든 정무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최대한 노력했다. 그리고 내 결론이 큰 틀에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간절히 담겨져 있는 판결문이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본 인상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두 판결 다 뒤집어질 수 있냐? 항소심에서. 예, 저는 뭐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저는 사실 방송을 좀 안 하니까. 이거 빼고 안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디 가서 우리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죄가 이 방송에서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유죄냐 무죄거냐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임경빈 작가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거 무죄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임경빈 작가가 무죄 나고 나서 그 방송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댓글에 사장 남천동이 달렸어. 남천동에서 왔어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찾아봤죠. 그랬더니 제 칭찬했더라고요. 김준우만 맞췄어 이렇게. 내가 김준우를 정무적으로 신뢰하진 않지만 변호사는 김준우는 신뢰한다 이러면서. 그래서 정무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건 뭐야? 우수 변호사다. 뭐 그렇지. 그렇게 됐는데 사실 저도 그때 완벽하게 무죄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거는 무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무죄 판결문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죄 판결문을 바로 쓰기에도 뭔가 캥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매한 건이다. 선고 30분 전인가? 1시간 전인가? 정의당이라는 당이 있어요. 예. 그런 당이 있어요? 네, 그런 당이 있어요. 원외 정당이라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정의당의 대표가 K모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전화가 오셨어. 김변 판결 선고 어떻게 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근데 둘 다 동의했던 게 이게 무죄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거를 했었거든요. 다른 변호사 셋이서 이제 저까지 넷이서 밥 먹으러 가는 길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법조인들도 다 되게 엄청 갈릴 것 같다. 그래서 2심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633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선거법에 강행 규정이다. 네, 선거법에 재판을 빨리빨리 진행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3개월 안에 2심이 나냐?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재판부 배당하고 나면 2월달에 인사처리해요. 지금 그러면 기록 넘어가고 뭐 하고 하면 엄청 노력하지 않은 한 첫 재판 기일이 3월달에 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럼 차라리 그때부터 3개월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그럼 내년 안에 확정이 안 됩니까? 내년 되죠. 내년 안에는 된다. 근데 그게 그래서 한 6, 7월쯤에 항소심이 정리가 되면 대법원에 그게 올라올 거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대법원에서는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한 3, 4개월 걸릴 테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 특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그리고 위증교사죄도 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나 저거나 같은 레벨의 정치적 심급으로 보고 26년 지방선거가 있기 전인 25년 12월 정도에는 이걸 좀 마무리하는 것이 대법원도 부담이 좀 적겠다. 그렇죠. 로 정리되지 않을까.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1승 1패가 되면서 어느 쪽도 사법부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되고 이걸 짱 봐야 되니까 교착 상태는
다른 것들이 터지지 않는 이상 요 이슈는 1년간 지속되는 거 아닐까. 내년 이맘때쯤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뭐가 사태가 정리될 거고 그 전까지는 뭐 누구도 되게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